안녕하세요. 알미디어 공작소 이효진입니다. 이번 순서는 로딩 2단계 2차 시 수업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로딩 2단계에서는 시간이 여유가 될 때마다 아마 짜투리 시간에 아이들이 빨리빨리 진행하면 리모컨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바로 코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계속 썼던 아주 쉬운 단계 EPL이죠.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명령 카드는 이번에 2차 시에서 딱 한 번만 쓰고요. 이후로는 저희가 다른 스크래치나 코다도알지 같은 데서 쓰고 있는 블록 명령어로 코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하면서 리모컨을 쓰진 않지만 이걸 통해서 로봇의 움직임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문학자 알버트 1편이 되겠습니다. 천문학자 알버트는 1편과 2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1편과 2편의 차이는 어쨌든 1편에서는 단순 순차입니다. 동작에만 명령을 내릴 거고요. 2편에서는 동작에 이어서 눈에 불켜는 것까지 복합 순차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활동인데요. 지금부터는 거의 매차 시에 로봇 코딩 맵을 좀 쓰게 될 거고 거기에서 로봇이 이동하는 것들을 저희가 경로를 만들어 볼 겁니다. 태양계 지도를 일단 로봇 코딩 맵 안에서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정보를 이제 교재 안에 담아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5학년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태양계의 행성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데요. 꼭 태양계 행성들을 지금 배우는 그 순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교재 안에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아이들이 음수나 이런 것들 개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된 정보들도 교재 안에 담아두었으니까 그 정보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차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태양계 행성들이 여러 개 있고 그 행성들을 여행하려고 할 때 특별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순서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만약에 무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거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온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구나.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구나. 순서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만 하면 이 수업을 퍼펙트하게 진행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거에 따른 순서가 두 가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 그거에 따라서 순서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무게가 기준이라면 순서는 무거운 순서나 가벼운 순서 두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거리가 기준이다 하면은 가까운 순서, 먼 순서가 될 거고요. 또 기준이 온도다 하면 추운 정도, 더운 정도, 이렇게 따뜻한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시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일단은 이제 로봇 코딩 맵이라는 것 자체는 1인당 한 장씩 나눠주고 하기에는 공간이 넓어서 저 혼자서 소화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엄청 큰 친구들, 5, 6학년 친구들이면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 짝코딩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그 코딩 맵에 태양계 지도를 옮겨 그리는 것은 만약에 이 친구들 1, 2학년 친구들이면 선생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고요. 미리 준비해 주시고 3학년 이상 친구들은 교재를 보고 충분히 따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 고려해가지고 잘 옮겨 그리신 다음에 코딩을 하기 전에 또 순서를 잡아야 되죠. 저희 이제 다 하면 좋겠지만 큰 아이들은 모든 행성을 한 번씩 돌게끔 순서를 잡아주시고 작은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3개 정도만 잡아서 이 행성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데 먼저 추상화 시뮬레이션, 이코딩, 손코딩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나서 코딩을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준비가 다 끝났을 때 로봇을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시기 전에 반드시 로봇이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 한 번씩 아이들하고 앞에서 체크 대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몇 번 명령이 필요한지 명령어를 한 사람은 로봇을 잡고 한 사람은 입으로 명령을 내리고 한 사람은 손으로 그걸 받아 적으면서 명령에 따라 로봇을 이동하면서 계획을 다 메모를 해두고 메모가 끝난 걸 확인하셨을 때만 로봇을 나눠
나눠주셔야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연간 진행하면서 제가 얻은 팁이고,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될지 소상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딩 2단계 2차 시는 알버트 코딩 맵을 써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될 텐데요. 코딩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도를 옮겨 그리셔야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코딩 맵상의 칸수를 계산을 잘 해서 보고 좌표를 따져서 옮겨 그리는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까지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교재를 보고 아이들이 직접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옮겨 그리거나 뭐 그려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코딩맵 상의 태양계를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따른 순서를 만들고 그 순서에 따라 저희가 알버트가 여행을 하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한 순서는 태양에서부터의 거리 순서이고요. 출발지는 수성, 그리고 도착 지점은 지구, 그리고 경유지는 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가까웠던 수성 첫 번째, 경유지 금성, 도착지 지구 이렇게 해놓고 알버트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할 텐데요. 먼저 아이들에게 로봇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로딩 1단계를 했던 친구들은 스택카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로딩 2단계를 통해서 처음 알버트를 만나는 친구들은 스택카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로봇마다 어쨌든 기종이 달라지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각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코딩맵 상에서 거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바퀴 앞쪽이 이 점선으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알버트는 뒤를 보시면 알버트 오리지널 버전인데요. 정확하게 반 정도, 반 칸 정도, 5cm 정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2초 동안 알버트를 움직이게 하면 네, 약간 넘어가지만 대략 한 칸 정도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약간 못 미치는 90도 정도로 한 번에 도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마다 이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두고 먼저 로봇부터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별로 아이들이 로봇을 받아서 출발지에다가 저희는 수성에서 출발하니까 출발지에 로봇을 놓게 하시고 짝이 되어서 코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손코딩과 이 코딩을 통해서 아이들이 코딩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요. 모든 알버트가 가는 길에는 방향성이 있는 출발점, 그리고 방향성이 있는 도착점, 그리고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길의 모양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버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명령을 내리면 제 짝 친구가 시뮬레이션으로 알버트를 움직여 주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왼쪽으로 돌기, 앞으로, 앞으로, 왼쪽으로 돌기, 앞으로.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계획을 보고 알버트를 출발점에 놓고 계획한 대로 코딩해 보겠습니다. 앞, 앞, 왼, 앞, 앞, 왼, 앞. 자, 이제 알버트가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실제 여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돌았을 때 알버트가 바깥으로 양쪽 바퀴를 사용해서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한쪽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야만 이렇게 축으로 해서 돌 수 있고 둘 쪽 다 돌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크게 돌아서 한 칸을 벗어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이해하시고 그래서 반 정도 간 다음에 돌아야 약간 밖으로 나가게 넓게 돌아도 그 칸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과 확인하시고요. 설명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한 7초 주면 대부분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저희가 앞 하나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디버깅의 과정이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고 돌아서 알버트가 지구에 도착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활동의 본질은 어쨌든 아이들에게 기준에 따라 순서와 차례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요. 먼저 목표를 세웠으면, 기준을 세웠으면 내가 무게 순서로 하겠다 했으면 그거에 따라 뭐 3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어쨌든 그 순서에 따른 행성 순서를 정해서 여행을 알버트가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이 활동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알버트가 여행을 간다. 그리고 내가 명령을 내린 것에 따라 움직인다. 이거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연수해 드릴 때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큰 아이들과의 첫 번째 코딩 시간을 천문학자 알버트와 함께 재미있게 우주여행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순서와 차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는 좋은 교육 과정이 잘 진행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